이번 시간에는 234페이지요. 거기서부터 할 차례죠. 면세 매출 우리 했던 겁니다. FAT 1급에서 13번 면세 매출 기억나시죠? 면세는 왜 면세해 주는 거죠? 면세는 아까 12번 영세라든가 16번 영세는 수출 촉진에 있다면은 면세는 그 세금,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가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부양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적 사항 같은 거를 감안해 가지고 또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6%를 적용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소득의 재분배 그런 그 조세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단일 세율 그리고 인적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같은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국민 누구나 소비해야 되는 기초생활 필수품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제거해 주자. 세금을 제거해 주자. 그래서 면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제고를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이제 이론 시험에 대비했을 때 여러분이 요 면세 제도의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제고에 있다. 자, 기초생활 필수품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임 매출 전표 입력에서 13번 면세로 입력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죠. 자, 다음 수행과제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있죠. 다음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라.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 되어 있고요.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는 거래입니다. 자,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7일로 고치시고 면세 계산서 발급 매출 그러니까 면세가 다 13이 아니에요. 자, 면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번이 계산서 발급한 면세라고 한다면 18번은 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한 면세. 그 다음에 20번은 증빙이 없는 면세, 면건.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은 현면이라는 게 있죠. 현금 영수증 거래 면세. 그래서 면세가 우리가 지금 13번 면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번 면세는 계산서 발급한 거, 증빙이. 카면은 신용카드로 발급한 면세 거래. 면건은 아예 증빙이 없는 거.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 영수증도 없고 계산서도 없는 게 면건. 그리고 현면은 뭐예요?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 이렇게 증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빙이 없는 것도 다 입력해야 돼요. 매입은 증빙이 없는 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매입은.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것이죠. 증빙이 없으면 아예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고, 매출은 증빙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증빙이 없는 것이 뭐냐면 아까 면건 나왔었잖아요. 건자 붙는 것이 다 증빙이 없는 겁니다. 면건. 여기 건별 이런 게 증빙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입력을 해 봅시다. 자, 7월 17일 컴퓨터 서적이죠. 그래서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3번 면세 컴퓨터 서적 수량 40 단가 2만원 80만원이죠. 거래처는 하나기업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김계는 현금 거래했죠. 1번 현금 거래. 자, 입금전표 404번 제품 매출. 네. 차변의 현금이 8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이 80만원. 자, 수행과제 풀이 보면 13번 면세로 계산서 발급한 면세 거래가 13번입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 네,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가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 해봤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면세니까 여기 과세 표준이 아니잖아요. 과표 눌렀을 때 계산서 발급 금액 여기에 집계가 되죠.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은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해본 것들입니다. 자,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받는다 이거죠.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되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따라서 당해과세 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리 회사의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거래를 역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리 전산 시스템에 입력된 매출 자료하고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에 전송은 됐는데 우리가 빠뜨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거 입력해야죠. 그래야 부가세 신고 때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유형들이 17번 카과, 카면, 카형, 현과, 현면, 현영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수행과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 후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는 모양이에요. 신용카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같이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번 김남현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네, 노트북 판매를 신용카드로 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자, 여기 거래 날짜 7월 21일로 카과 매출로 입력하면 되죠. 네. 자, 메인 매출 전표 7월 21일. 유형은 카드 과세 매출 17번. 카드사는 국민카드사 선택 확인하시고. 품명에는 노트북 쓰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합계를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110만원. 그래야 100만원과 10만원으로 나누어지죠. 거래처는 김남현. 개인이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비워두시고 카드 거래는 4번 분계. 카드 분계하시면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부가세 수금, 그리고 제품 매출. 네, 분계 이대로 두시면 되죠. 그 옆에 거 해보겠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그런데 이거는 서적이니까 면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유형이 이건 좀 달라야 되겠죠? 자, 날짜가 거래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죠. 날짜가 어디 있나 안 보이네. 22일이네요. 22일로 입력하시고, 자, 유형에서 보시면 현금 영수증 중에 면세라 이거예요. 그것이 현면이라고 하는 이 유형인 거예요. 현면, 현금 영수증 면세 거래. 자, 그래서 23번입니다. 유형이 23번 현면. 자, 품명에는 컴퓨터 서적, 공급가액은 5만원이네요. 50 플러스. 거래처는 박지영이죠. 전자세금 관계없으니까 지나가시고, 현금 영수증은 1번 현금 분계 선택하시면 입금전표 차변에 현금 5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이 5만원. 네. 현면이라는 유형을 하나 해봤습니다. 유형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프린터기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해서 발급을 했는데 두리온스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이 되고 국세청에 전송도 되죠. 이 두 개가 다 국세청으로 전송되죠.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 신용카드도 국세청. 자, 그러면 이건 유형을 세금계산서를 우선으로 선택을 해야 돼. 유형을 선택할 때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가 항상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뭐가 돼요? 11번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 11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같이 발급됐으면 우선이 뭐다? 세금계산서다. 자, 날짜가 7월 23일입니다. 23일. 유형이 11번이 돼야 된다 이거. 분명에는 프린터기가 되고요. 수량 12이고 단가가 2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두리온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전자죠. 자, 그런데 분계는 뭘로 해야 돼요? 대금을 카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계는 대금을 뭘로 받았느냐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카드 분계. 그러면 카드사 물어봅니다.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카드로 받았죠? 국민카드사 확인. 자, 밑에 분계를 확인해 보세요. 자,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이게 맞죠? 그리고 매출세액은 부가세의 수급 맞죠? 네. 제품 매출 공급가액 200만원 맞죠? 이대로 두시면 돼요.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부속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한번 가볼까요?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셔서 조회 단추를 눌러보시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다시 작성이 되잖아요. 신용카드에 들어간 것은 100만원만 들어갔죠? 100만원에 10만원. 네. 그러니까 앞에 노트북 김남현에게 파는 것만 신용카드로 들어갑니다. 3번에. 그러면 프린터기 열대판 두리온스에 판매한 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니까 1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건 1번에 포함이 돼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갔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안 들어갔을까요? 요 22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거기 들어가셔서 7월부터 9월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의 기간을 입력하시고, 요거는 이제 불러와야 작성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불러오기, 그리고 읽으시겠습니까? 예, 불러온 것을 보면은, 자, 김남현에게 노트북 판매한 100만원 여기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또 200만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200만원은 프린터 파는 거예요. 330만원이 그거예요. 110만원에 220만원. 그 다음에 5만원은 이게 면세 매출분, 아까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판매한 거 현금 영수증 거래였죠. 현면으로 입력한 거죠. 현면. 네,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신용카드에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는 발행한 것이니까 다 들어가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또 따로 나오냐면 220만원은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금액이다 하고 따로 이렇게 집계가 이렇게 따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2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세무서에 국세청에 알려줌으로써 이 중에서 220만원은 신용카드로 세금 내지 않겠다. 세금 계산서로 포함이 됐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은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금액에는 포함을 하지만 별도로 세금 계산서로 발급된 금액이 이 중에서 얼마가 있다라고 구분해서 표시를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요. 만약에 수동으로 작성을 가서 종이로 신고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인쇄 버튼 눌러서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가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 요 양식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수행과제 풀이가 여러분 2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3개 입력했는데 맨 처음 거는 17번 카과, 두 번째 거 23번 현면, 세 번째 거 11번 과세죠. 17번 카과가 아니라 11번 과세로 분계만 카드 분계한 거. 그리고 서류를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240페이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40페이지 5번은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서 간주공급거래, 간주공급거래인데 처음 해보는 걸 거예요. 간주공급거래 해봤었나요 우리가 이게? FAT 1급 할 때는 여기 간주공급거래 시험에 잘 안 나오죠. FAT 1급에서는. 자, 간주공급거래는 타계정 대체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공급 하면 여러분 특별한 공급이라고 그래가지고 FAT 부가가치세 이론 공부할 때 나왔던 건데,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와 거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 사업상 증여다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어떠한 제품을 그냥 주었다라든가 경품으로 주었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제품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판매하지 않고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계정 대체거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타계정 대체거래에 대한 연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간주공급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필요지식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표준은 시가로 계산해라. 과세표준을 시가로 계산하라는 말은 뭐예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과세표준 입력하는 공급가액 입력하는 것에다가 시가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시가를 계산해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메인 매출전표 입력 시에는 14번 건별 사업상 증여를 하면서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당신한테 세금계산서 발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주죠. 증빙 없이. 그래서 간주공급거래는 대개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증빙이 없는 것은 유형을 뭘로 선택하느냐? 14번 건별이라고 선택해라.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주어야 된다. 자, 간주공급의 정리가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론 공부할 때 나왔던 거예요. 1번 자가공급. 자가공급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자가공급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것도 자가공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이것도 자가공급, 또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이것도 자가공급의 유형입니다. 자가공급의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자기가 구입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개인적 공급입니다. 판매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갖다 쓴다든가 개인적으로 종업원에게 그냥 준다든가 주변 지인에게 그냥 준다든가 그냥 주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이에요. 판매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은 예외적인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외적인 게. 뭐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품을 종업원에게 생일 선물로 준다. 이게 전부 다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연간 얼마까지 선물로 줘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초과했을 때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또 사업상 증여 이거는 이제 개인적 공급이 아니고 거래처에다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불특정 다수 자기의 거래처면 자기 고객이라고 하죠.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경품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 사업상 증여라고 과세하고요. 다만 광고 선전용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 샘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우리 회사 신제품입니다 하고 막 그 거리에서 뿌렸어요. 그런 광고 선전 목적인 것은 제외되고요. 견본품 제외됩니다. 견본 샘플 제외되죠.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화 이것은 자기가 소비한 걸로 부가세를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가 소비한 걸로 봐야 된다. 자, 이런 것 등이 간주공급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7월 25일 당사의 제품이 컴퓨터인데 원가가 40인데 판매가는 50만 원이에요. 이것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매출처에다 팔아야지 그것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면 매가 기준으로 50만 원의 과세 표준을 신고해 가지고 5만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표 입력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작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7월 25일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증빙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14번 건별 매출. 14번 건별 매출. 네, 품명에다가 컴퓨터 선물. 공급가액에다가 50만원. 아이고. 건별은 50만원이라고 입력하면 안됩니다. 자, 부가세 지우시고, 부가세 45454 나왔죠? 스페이스바 엔터 지우고, 자, 공급가액에다가 55만원으로 다시 입력하십시오. 55만원. 자, 건별 유형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입력하는 요령하고 똑같아요. 건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건별이 14번이죠. 그 다음에 카과 17번, 현금 영수증 22번인가? 네. 이런 현금 영수증 거래,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그 다음에 건별 거래는 공급가액에다가 뭐를 입력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요거 알고 계십시오. 지금 공급가액만 입력했더니 50만원 입력했더니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었죠. 그럴 때는 부가세를 스페이스바로 딱 지우고 스페이스바 엔터 지우고 공급가액에다가 다시 공급 대가를 넣어주면 고쳐줘요. 그래야 합계가 55만원이 나오죠. 자, 코드는 거래처 없어요. 거래처가 증빙이 있어야 거래처 코드 넣는 거고 증빙이 없는 것은 거래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버리고 분계에다가는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 5만원 때문에 분계를 하는 거예요. 예, 5만원만 분계하면 돼. 이 5만원. 요거. 제품 매출한 게 아닙니다. 자, 아니구나. 5만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이라고 해줘야지. 제품. 공급가액 50만원 되는 거예요? 예, 공급가액이 50만원. 50만원이 나와 55만원을 넣으면 공급가액이 50만원이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간주 공급의 거래는 매가를 적용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매가로 부가세를 신고한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제품이에요. 제품이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그냥 컴퓨터만 써도 돼요. 55만원. 지우면 안 되고 55만원 그대로. 그럼 나. 안 될 때는 그냥 삭제해버리고 다시 하시면. 자, 우리가 여기 공급가액이 50만원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55만원을 건별에서는 공급 대가로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다 55만원을 입력했고요. 그 이유는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은 시가를 적용해라 그랬어요. 이 부가세를 시가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밑에 분계에서는 자, 첫 번째 부가세의 수금은 그대로 둡니다만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제품이 없어진 거죠. 제품을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대변의 제품을 쓰면서 여기다가는 원가로 선물을 해야 돼요. 원가로. 원가. 그래서 여기는 5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원가인 4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40만원. 예, 분계가 까다로워요. 이 간주공급 분계. 간주공급의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한다. 요거 딱 기억하시고 회계 처리는 원가로 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시가로 한다. 부가세 신고는 시가로. 자, 그러면 45만 원이 되죠.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거래처에 선물했는데 40만 원짜리를 선물한 거예요. 원가로 따져서. 그러면 접대비 40만 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요? 부가세 5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가세가 5만 원이 접대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에 접대비 어디다가 매출처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813번 접대비로 45만 원 비용 발생시킨다. 탭키. 네, 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간주공급에 관련된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툭 나오게 되면은 밑에 분계에서 많이들 틀립니다. 하나 제가 또 빼먹었어요. 타계정 대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요 넣어야죠. 적요. 적요 번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이것도 이렇게 빼먹었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타계정 대체 거래예요. 여기 적요 코드 여기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요거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8번. 그래야 이 제품이 매출 원가에 안 들어가고 원가에서 빠집니다. 이거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접대비로 들어갔잖아요. 이걸 접대비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타계정 대체로 안 하면은 저 40만 원이 재고가 부족하게 된 것이 어디로 가버려요? 나중에 결산할 때 매출 원가로 자동으로 넘어가거든요. 매출 원가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은 거기 기말 상품, 기말 제품 재고액 위에 타계정 거래해가지고 빼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주는 역할이 여기 코드 8번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이 건에 전표를 입력할 때는 아주 집중해가지고 챙겨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뭐 여기 공급가액을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것도 그렇고 이때 대가로 입력할 때 시가를 적용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고 분계 혼합으로 한 다음에 제품 매출을 제품으로 고치고 여기에 원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비용 처리하면 되고. 거래처를 주었으니까 접대비고. 만약에 회사 직원에게 주었다. 그러면 무슨 선물로 줬다.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되고요. 여기는 적요 8번을 넣어야만이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매출 원가에 들어가지 않고 타계정 대체 금액으로 빼주게 된다.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맞게 된다는 거죠. 손볼 게 많아요. 자, 풀이까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 간주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 14번 건별로 했죠. 이렇게 입력했고요. 차변의 분계를 보시면 혼합으로 해가지고 접대비가 45만원. 어떻게 해서 45만원이 나오게 되느냐? 제품 40만원으로 했어요. 40만. 원가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40만. 그리고 그 제품에는 적요에다가 8번이라는 코드를 넣어야 손익계산서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부가세의 수금 5만원은 그대로 놔두면 돼요. 부가세의 수금 5만원은 그대로 놔두면 된다. 자,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는 기타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기타. 과세의 기타가 여기 5번에 있어요. 4번에.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7월부터 9월을 다시 한번 조회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타에 들어갔죠. 50만 원에 5만 원. 여기 5만 원이 과세표준과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만 원이 실제로 매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과표 눌러보면은 수익금액 제외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수익금액 제외. 아까는 1100만 원만 있었는데 지금은 50만 원도 포함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수익금액 제외에다가 아까 유형자산 처분한 거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는 유형자산 처분만 있었죠. 고정자산 매각한 것만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고정자산 매각 콤마 간주 공급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설명을 품 종목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수익금액 제외. 간주 공급은 실제로 판매한 게 아니니까 수익금액 제외가 되죠. 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간주 공급권 하나 해봤습니다. 밑에 분계에서 좀 굉장히 집중이 필요한 요 분계가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과세 매입. 이제 매입 쪽으로 이제 매출 쪽의 연습은 다 했어요. 매출 쪽의 연습. 이제 매입 쪽의 연습을 해볼 텐데요.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